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심동보 예비역 해군제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이 시각에도 이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합동 구조팀이 밝힌 대로라면 이제 12시 조금 전부터 이제 3층에 있는 식당 칸에 대한 수색 작업을 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현장 상황을 조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금일 00시 조금 지나서 예. 무인 잠수 로봇을 예. 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잠수사들이 하던 작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로도 지금 5개 지금 가이드라인이 5개가 5개가 예. 근데 한 10개 정도를 추가로 이제 10개까지 늘려서 예. 그러니까 5개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거죠. 그 인명 구조를 좀 더 대폭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조 시간이 때뿐만 아니고 네. 내일이 조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류 속도가 제일 한 달 중에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정조 시간뿐만 아니고 조금 더 늘려서 작업 시간을 인원 투입을 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종조 시간이 1시 9분이고 6시 40분인데 이 종조 시간과는 상관없이 이 조류가 네, 그다지 세지 전체 않기 지금 때문에 조류 속도가 예. 뭐 굉장히 급감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동안 살이 떼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조류 속도가 한 1나트 미만 정도는 줄어들었으니까 예. 잠수사들이 수중 작업하는데 그 안전 위해 요소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너무 지금 6일째인데 6일째죠 네네. 오늘이. 6일째인데 가족분들 뭐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안전에 무리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작업 속도를 내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조류 속도가 이제 가장 빨랐을 때 대비 한 40% 네. 정도 이제 느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네. 100km로 달리던 그 속도라면 네. 한 뭐 60km 정도로 네, 이렇게 떨어져 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특별히 정조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 하지만 그 조성이 된것 맹물수로 같아요. 자체가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 조속이 빠른 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 그 항로에 비하면은 물론 정조 시간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예. 사리 때 비하면 좀 조류 속도가 낮아졌지만은 네. 다른 일반 해역에 비하면 엄청 빠른 겁니다. 낮아진 것도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지금 5개에서 5개 더 늘려서 이제 10개까지 늘리게 되면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겁니까? 5개 정도도 뭐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고 부족하든 뭐 가족들 인원 입장에서 투입 시간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추가로 부분이 설치하면 10개 좋죠. 정도면 뭐 지금 충분하다고 그 보시면 잠수하에서 예. 네. 그 작업하는 인원이 100여 명이 넘거든요. 예. 지금 한 600여 명의 잠수사들이 있는데 다 동시에 투입할 수는 없고 계속 교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지금 5개면은 2명 1개조로 해서 예. 10명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이 이제 더 늘어나면 10개가 되면은 20명이 동시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작업 효율이 네.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어떤 전문가께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줄이 엉킬 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공간을 좀 늘려서 확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국민들께서도 왜 좀 대량으로 하지 않느냐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그 문제입니다. 네. 내부에 들어가서 선체가 엄청 좁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막 예를 들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이 전부 산소 호흡기로 다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 그 잘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그 서로 간섭이 생겨가지고 네. 안전에 위에 요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수중 작업에서 안 보이니까 네. 잠수사들끼리 막 이게 선이 엉켜가지고 그 산소 호흡기가 떨어져서 예. 그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거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현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네. 한 지금 10개까지 해서 한 20명 투입까지 가능하다. 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류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류가 약해지는 시야 확보는 큰 도움은 아니고요. 예.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니까 네. 그것이 작업하는데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예.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물론 시정도 예, 시정도 나올 조류가 수도 좀 있지 약해지면 않을까 시정도 싶은데요. 조금 더 나아질 네네. 겁니다. 예.
선내 수색을 위해서 이제 오늘 새벽부터 무인 잠수 로봇이 투입됐어요. 네. ROV라는 네, 그 네. 로봇인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우선 그 화면을 통해서 네. 잠시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낮같이 불을 밝힌 사고 해역 주변. 바지선 위로 낯선 장비를 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미국에서 온 수중 탐사 장비 ROV와 외국인 기술진입니다. ROV는 사람 대신 거친 조류를 헤치고 대안을 수색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장비에 달린 카메라가 물속 상황을 촬영하고 사람은 바지선 위에서 촬영된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기기를 원격 조종합니다. 합동구조팀은 밤사이 ROV 2대를 세월호 선내에 투입했습니다. 그동안 조류를 견딜 만한 추진력이 없다는 이유로 로봇을 투입하지 않았는데 새 기기는 조류를 견딜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수 요원들도 밤샘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부표에 연결된 가이드라인을 타고 3, 4층 객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오징어잡이 어선도 밤새 집어등을 켜고 작업을 도왔습니다. 인양 작업하고 뭐 하는데 불 집어등 켜놓고 밤새도록 수색 작업에 도움 주려고 우리 이렇게 불 켜놓고 이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두한 수색 작업에도 기다리는 생존자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예, 로봇이 직접 들어가게 된다는 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갈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잠수사들의 예. 그 제한을 좀 극복하는 측면인데 네. 저 로봇이 수중 한 3,000m까지 내려가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저 로봇이 추진력이 약합니다. 네. 예. 추진력이 약해서 좀 제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능의 제한은 그 직접 구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예, 수중에 지금 그 뭐가 있는지 촬영, 탐색. 예. 탐색하는 게 예, 주목지. 실시간으로 전송해 줍니까 영상? 아, 그렇죠. 네. 거기에 케이블이 연결돼서 네. 수중 현장 장면을 위에 작업 바지선에 바로 전송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작업 바지선에서 원격으로 로봇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선체에 진입하는 것은 잠수사 한 2명이 그걸 끌고 가서 그 작업을 도와줘야 됩니다. 예.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력이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인 로봇이 떠내려가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지금 맹골수로가 조류가 워낙 심한 곳인데 여기서 과연 효율적으로 뭔가 활약을 할 수 있을 그렇게 것인가? 선체 이런- 진입까지는 예. 잠수사 2명이 네. 로봇을 그 조정, 물론 아. 원격 조정하지만은 선체까지는 같이 들어가서 예, 작업을 해줘야 되고 네. 예. 선체 내는 조류가 상당적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로봇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주로 탐사를 하는 선체 내부 탐색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있게 될 인양 작업을 위해서 크레인들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네. 크레인을 활용해서 좀 수색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얘기는 뭐 크레인이 좀 가족들도 도움이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면 좋은데 네. 크레인이 구조 작업에 직접적으로 인양 외에 네. 고유 기능 인양 작전, 인양하는 거 외에 예. 구조 작전에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크레인이 이제 좀 그 세월호 침몰 선박 가까이 가서 네. 뭐 혹시 그 다른 지원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업 바지선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작업 바지선이 있기 때문에 예.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인양 준비를 좀 크레인에서 좀 철저히 사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사고 발생한 지 여섯째가 됐는데요. 어제 세월호 측하고 진도해상관제센터 VTS하고 그 교신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교신 네, 내용을 네. 보고 뭐 이제 서로가 좀 엇박자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계속해서 구조 요청만 요구하고 있고 네, 네. 또 VTS에서는 선장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빨리 그 퇴선 명령을 내려라 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저도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예, 그 교통관제센터에서 처음에 제주 교통관제센터는 이제 전국에 교통관제센터 17개가 있는데 네. 15개는 해양수산부 관할이고요. 예. 2개는 그 해양경찰에서 직접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제주 교통관제센터에서 신고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 진도가 가까우니까 네네. 진도 교통관제센터로 그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직접 교신한 게 아니고 제가 예. 보니요.
그 진도교통센터에서 그게 한 12분 지나서 인지를 해서 네. 지시를 이제 조금 대주 관제센터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근데 교통관제센터의 기능이라는 게 그 항로 안내를 하고 네. 또 필요한 근고도 하고 위기 시에 그 지시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좀 더 강력하게 네. 예? 왜냐면은 그 해양 경찰에서는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빨리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빨리 태세를 조치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근데 지금 선장한테 예. 일임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선장 자체가 그 상식이 맞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선장은 퇴선 명령을 하고 다 조치를 했을 텐데 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은 선장이 좀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 대리 선장한테 이제 그 일임을 한 것이죠. 네. 그게 오늘까지 그 불행을 자초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 네. 사실 그 세월호가 지나가는 그 항로에서 보면 진도 관제센터가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왜 네. 제주하고 교신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거든요. 네. 진도보다도 제주가 좀 더 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관제센터 자체가. 그런데 해양수산부 관할 그 산하 기관인데 네. 진도는 그럼 그- 해경 소속인가요? 예. 그런데 그게 채널 12로 예.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직접 접촉해서 신고를 했는데 네. 그 공통망이 있거든요. 예. 채널 16 같은 거는 뭐 닫았습니다. 다. 네. 인근에 뭐 관제센터뿐만 아니고 인근에 지나가는 모든 배, 심지어는 해군 군함을 포함해서 공통망이 있어요. 그걸 하면은 모든 함선이 인지를 하고 또 교통관제센터 인기 동시에 듣고 동시에 그 구조에 투입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선박이 그 조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뭐 국적을 가릴 것 없이 또는 민간 선박 군함 뭐 해경 을 가릴 것 없이 네. 구조에 우선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해상 그 예. 상식이. 근데 그런 왜 공통망을 이용을 안 하고 제주교통관제센터에 신고만 했을까? 네. 그런 좀 의문이 남습니다. 끝까지 16번 채널을 이용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별도로 또 세월호에서 신고하고 직접 그 신고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제주교통관제센터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진도하고 또 세월하고 네네. 교신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해경은 또 세월호의 상황을 또 잘 못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저도 평생 그 해군에 있었고 공직 네. 생활을 했지만은 예.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좀 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거 눈치 보는 공무원들 용서하지 않겠다, 뭐 네. 처벌하겠다 이 말은 공무원들이 자꾸 그 보신주의라든가 이런 건 안 되거든요. 특히 이런 그 재난이 있고 수백 명이 목숨이 달린 거는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그 강력하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좀 아쉽게 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어야 될까요? 선장을 직접 교신을 교신을 선장을 그 바꾸라고 해야 되는 선언해야 거예요? 예. 선장이 직접 교신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그 관제센터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연히 보고해야죠. 네. 처음에 신고를 받은 직원이 그 해경 그 최고 그 책임자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럼 해경 책임자가 선장을 직접 호출해야죠. 그런 경우에는 네. 선장을 직접 호출해서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선장이 직접 이 조치를 왜 안 하느냐. 지금 배가 45도까지 기울었다는데 당신들 그 배 보건력이 지금 관계에 왔지 않느냐. 빨리 그 승객부터 대피시키라. 그리고 지금 군안정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예.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지시하고 이런 조치가 저는 좀 아쉽게 진도 관제센터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예, 저도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뭐 진도뿐 아니라 제주 아까 뭐 16번 채널을 통해야 뭐 다 들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은 이 중앙에서 이걸 좀 컨트롤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진도 관제센터에 진도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더 이를테면 119 뭐가 있으면 이제 중앙에서도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그게 큰 단위의 어떤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저도 조금 모르지만은 예. 당연히 해양경찰청 그 본부에 예. 관제센터에서 보고를 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그건. 퇴선 명령의 결정권은 누가 갖습니까? 선장이. 선장이죠. 예, 선장의 고유한 정말 고유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퇴선 명령을 본인은 이제 했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결국 배가 침몰할 때까지 저 배 안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안내 방송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퇴선 명령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10시 15분이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선장은 하고 선원들은 9시 40분에 그 선교에 빠져나오고. 모였다가 네. 먼저 퇴선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퇴선 명령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믿을 수 없는. 왜냐면 자기들은 퇴선한 후에 퇴선 명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시간대별로. 그리고 실제 이 세월호가 침몰한 거는 11시 20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선 명령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도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선 명령이 좌가했다면 1시간 동안 충분히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 이 선장과 승무원들의 행동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알면 알수록 정말 안타까움을 더하게 네. 되는데 이 문제가 선박직 승무원들 15명은 모두가 다 탈출에 성공했다는 거죠. 네, 서로 네, 네. 그 지하 기관실이 지금 거의 밑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네, 배에 네, 네. 아랫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관부 3명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배가 위험하니까 탈출을 하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선교회, 브릿지라고 하는 그 선교회에 모여서 본인들은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전혀 승객들에 대한 뭐 안전 이행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왜 이런 행동을 저도 했을까? 그 평생 해군에서 뭐 구축함 함장까지 하면서 한 20년 전 그 함상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 뱃사람으로서 전혀 시민으로서의 상식이 안 돼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 사례로 1852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60년 전인데요. 네. 그 버큰헤드라는 그 영국 그 수송함이 해군 수송함이 그 남아공 케이프타운 근처에서 자초돼서 그 침몰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보트가 세 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타고 있었는데 가족들만 한 180명, 그 162명이 탈출시키고 군인들, 육군 그 병사들도 있었거든요. 군인들도 그 배와 함께 그 침몰했습니다. 다 순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영국의 전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 1912년에 타이타닉호 네, 그 네. 침몰 대행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 그 약자, 어린애, 여자부터 다 민간인들 다 탈출시키고 승무원들은 다 배와 함께 그 순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아주 그게 그 뱃사람으로서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되고 상식이 됐는데 전혀 그런 정신이 이분들은 희생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지금 뭐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보시기에 심동보 제독께서는 현재까지 나온 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게 사고 원인이었다고 보십니까? 그야말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종미숙, 그다음에 적재 하물, 네. 관리 부실이 예. 겹친 전복. 그러니까 그로 인한 보건력 상실에 대한 전복.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심동보 예비역 해군 제독으로부터 더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